그러면 불면증이란 무엇일까요? 불면증은 세 가지 종류의 불면증으로 간단히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초기 불면증, 중기 불면증, 후기 불면증입니다. 초기 불면증은 말 그대로 수면의 초반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을 들기가 어려운 것이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잠이 오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것을 초기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 내에 수면에 드는 것이 건강한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 서너 시간 이상, 심한 경우에는 밤을 꼬박 새워도 잠에 못 들기도 하죠. 이런 초기 불면증이 있고요. 수면의 중기로 넘어가면서 수면이 잘 유지되지 못하는 중기 불면증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는 것이죠. 침대에서 뒤척거린다든지 또 아예 깨어버려서 침대 밖으로 나오게 된다든지 이런 종류의 불면증을 중기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불면증은 후기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를 후기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나 어떤 생활상의 사건들로 인해서 불면증을 일시적으로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병적인 불면증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불면의 증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또 개입이 필요한 불면증으로 정의를 합니다. 또 이러한 불면증이 직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지장을 줄 때 불면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불면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해 보자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불면증을 정신생리성 불면증이라고 하죠. 이 불면증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십니다. 오늘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오늘 못 자게 되면 내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하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지? 이런 수면과 관련된 걱정들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잠을 자기 위해 지나치게 애를 쓰는 증상을 보이십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일찍 눕는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기 위해서 잠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이나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잠을 자기 위해 지나친 노력을 하는 경우를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방해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여러 가지 걱정들과 잡념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또 그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머리에 되새기는 또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하죠. 또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몸이 긴장하게 돼서 근육들이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등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또 정신생리성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침대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오히려 잠을 더 잘 주무시는 거예요. 소파라든지 거실 바닥이라든지 이런 수면하고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는 또 반대로 침대하고는 달리 잠을 잘 자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시청하고 있거나 TV 방송을 보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요약하게 되면 잠을 자려고 지나친 노력과 걱정과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역설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잠을 달아나게 하고 잠을 자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잠에 잘 들게 되는 불면증, 이런 것을 정신생리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신생리성 불면증으로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분들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면증이 아까 3개월 이상 되게 되면 만성적인 불면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불면증이 만성화되게 되는 단계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과 또 요인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크게는 3가지 요인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선행 요인과 유발 요인, 그리고 지속 요인입니다. 선행 요인은 불면증이 생기기 전부터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면증에 걸리기 쉬운 인자들, 예를 들어서 높은 각성 수준, 또 불면증의 가족력, 또 매사에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는 어떤 성격적인 경향, 또 생활 리듬, 수면 주기가 다른 배우자와의 생활, 이런 것들이 불면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불면증이 나타나는데 취약하게 하는 선행 요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유발 요인인데요. 불면증의 급성기에 이런 선행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불면증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들을 유발 요인이라고 합니다. 신체 질환과 같은 의학적 질환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으면서 겪었던 어떤 사별로 인한 슬픔이나 애도 경험, 또 임신과 출산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 변화들이라든지 취직이나 퇴사, 이런 스트레스 사건들이 유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선행 요인을 갖고 있다가 유발 요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발생한 불면증을 지속시키게 되는 지속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요인들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습관들, 행동 패턴들,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침대에 누워서 TV를 오래 보거나, 또한 잠을 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이런 행동들이 해당되게 되죠. 또 낮 시간 동안 자는 낮잠도 이런 불면증을 지속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술 한 잔씩 하시면서 주무시는 분들 많죠. 이런 잠자기 전에 음주 행동들,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습관들이 불면증을 지속하게 되는 지속 요인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병전, 그러니까 불면증이 발생하기 전에는 선행 요인이 불면증의 요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가 불면증이 발생하는 급성기에는 선행 요인에 더해서 유발 요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초기 불면증에서는 이런 선행 요인, 유발 요인과 함께 지속 요인들이 일부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만성불면증 단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지속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게 되죠. 따라서 만성불면증을 예방하시려면 이런 지속 요인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